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들어서 북 리뷰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데일 카네기가 그 자기계발에 관련해서는 좀 책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뭐 인간관계론 같은 게 있고, 또 뭐 성공대화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데일 카네기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첫 스타트로 한번 끊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또 느꼈던 저의 여러 가지 생각들, 책 구절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째 책으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느낀 걸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계발서가 한국에 많잖아요. 그냥 꼭 이렇게 데일 카네기만 딱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말을 하는 책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사실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은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뻔한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바른 말을, 그러니까 너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정답을 책을 사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자기 개발은 나랑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기 개발 관련된 책은 좀 잘 안 읽어봤는데, 읽어도 좀 저하고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야 너의 미래가 좋을 것이다 라는 뭔가 뜬구름 같은 이야기보다는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좀 불면증에 걸려서 뭐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든지, 뭔가 이런 진짜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말 감정적인 것에서 멘탈이나 감정이 흔들리거나 이런 걸 현실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관리론의 거의 책의 절반 부분까지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걱정과 관련된 글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전자책으로 책을 읽는 편이어서 전자책에 이제 북마크 해놨던 거를 몇 개 좀 공감이 됐던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볼게요. 우선은 전자책 기준으로 책의 38쪽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이라는 글에서 나온 구절이었는데, 읽어드릴게요. 걱정할 시간이 없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 또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놨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바쁘게 일하면서 에너지를 좀 건설적으로 쏟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 나도 뭔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걱정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그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걱정할 시간에 내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저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문장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이 문장을 써놨었어요.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다. 좀 뭔가 좀 와닿기도 하고,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딱 체감해서 할 수 있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걱정에 대한 말들이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과 관련된 글들을 조금 읽고 넘어갈게요. 45쪽에 있었던 말인데요. 이 땅에서 고작 몇십 년을 살다 갈 뿐인데 머지않아 잊어버리게 될 걱정이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원대한 사고, 진정한 사랑, 오래도록 남을 일에 삶을 바쳐야 합니다. 사소한 일 따위에 신경 쓰기에는 삶이 너무나 짧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6쪽에 있었던 글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이 숲의 거인과 비슷하지 않은가? 삶의 폭풍과 산사태와 번개가 몰아치면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걱정이라는 딱정벌레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고 있지 않은가. 손톱으로 톡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조그만 딱정벌레에게 말이다. 라는 이 구절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딱 아주 사소한 걱정을 딱정벌레에 비유를 해서 그냥 손으로 콕 하면 죽일 수 있는 그 작은 녀석 때문에 너무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책의 73페이지에 있었던 글을 정리한 건데요. 글의 제목은 지혜롭게 보복하는 법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걸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적에게 안갚음하려 들지 말라. 그래봐야 적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길 뿐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행동하자.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단 1분도 낭비하지 말자.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너무 우울감이 심해서 제가 뭐 병원에 가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병명이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우울감이 너무 극에 달했을 때는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연약해져 있고 말랑말랑해져 있다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말이었더라도 그게 저에게 딱 닿으면 제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이게 계속 이 스트레스가 계속 저한테 오면 올수록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최고의 복수는 내가 망가지는 게 복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힘든 말을,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망가지고 내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봐. 이 모든 건 내 인생이 망가진 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우울감이 극에 달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난 상황이었었던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안 좋게 된 거는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생각이 났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괜히 그런 상황과 그런 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계속 저를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망가뜨리고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글처럼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 인생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만 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존재가 상처가 된다면 그냥 저를 계속 갉아먹고 제 자신을 자책하거나 제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해서 제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순간마저도 무덤하게 단념하듯 살아가는 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조금 저한테는 많은 공감이 됐는데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삶이라는 것은 온전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까지 이 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온전한 삶,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선 내가 주인공이고 1인칭 시점으로 보고 있는
어쨌든 소설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행복한 소설과 이야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이걸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보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에게 닿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상처를 제가 속으로 어떻게 다스리면서 평화롭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뭔가 마음을 비우거나 너무 무겁게 생각할 생각도 가볍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구절을 읽으면서 저의 뭔가 마음가짐과도 비슷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도 한번 이렇게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구절은 124쪽에 있었던 구절인데요. 124쪽과 128쪽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니엘 조슬리는 그의 명저 피로의 원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휴식은 회복이다. 아무리 짧더라도 휴식은 회복력이 있다. 따라서 낮잠을 5분만 자더라도 피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무 때나 긴장을 풀라. 당신의 몸을 낡은 양말처럼 늘어뜨리라. 나는 일할 때 책상에 낡은 고동색 양말을 올려둔다. 양말을 볼 때마다 저 정도는 늘어져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양말이 없다면 고양이도 좋다.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는 고양이를 들어 올려본 적이 있는가? 고양이의 머리 쪽과 꼬리 쪽 둘 다 비에 젖은 신문처럼 축 늘어진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진정 긴장을 풀고 싶다면 고양이처럼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나는 한 번도 피곤한 고양이, 신경쇠약에 걸린 고양이, 불면증을 앓는 고양이, 걱정하는 고양이, 위궤양에 걸린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 당신도 고양이처럼 쉬는 법을 배운다면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절인데요. 이거는 좀 휴식에 대한 이야기여서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굉장히 뭔가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때 전투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 끝낼 때까지는 내가 절대 안 쉬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뭐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건 사실 휴식은 아니죠. 그런 정도로만 했지 이렇게 뭔가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긴장을 푼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거나 이거를 예전에는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휴식을 취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거나 하면 그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나한테 분명 좋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쉬는 것마저도 되게 고통스럽게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의자에 축 늘어져서 몸에 온 힘을 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쉬었던 적이 있어요. 온몸이 막 무겁게 축 늘어지면서 뭔가 긴장도 풀어지고 하면서 이런 뭔가 점심시간에 그런 노곤한 느낌도 나면서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잠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오후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 잠을 잠깐 잤다라는 게. 그전에는 막 그냥 점심시간에도 막 뭘 해야만 할 것 같고 막 그냥 그래서 저 점심 먹고 나면 그 식곤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10분 정도 정말 그냥 핸드폰도 안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푹 쉬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휴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휴식이라고 했으면은 그냥 누워서 뭔가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인 그런 음악만 듣는다든지 그랬다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진짜로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쉬어도 보니까 훨씬 더 덜 피곤한, 정말 확실히 피곤하지 않는 거를 느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피곤해하고 막 그냥 정말 막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점심때도 뭘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뭘 하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내가 체력이 너무 없나 싶어가지고 운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이 잠깐 쉼이 주는 그 휴식이 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휴식도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자기관리론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나 경험담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오히려 글을 읽었을 때 더 집중도 잘 되고 좀 더 즐겁게 이렇게 쑥쑥쑥 읽어나갈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그 책의 페이지가 좀 방대해서 내가 이걸 언제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심시간에 짬내서 읽기에 좋았고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듣기에도 부담이 없었던 글의 호흡이 좀 짧고 중간중간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오히려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걱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생각이 너무 많고 고민이 많아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책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저한테 고민 상담을 털어놓는 분들,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했었거든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대한 북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책 리뷰로 찾아봬요, 여러분. 안녕!